예, 관광개발론 9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여러분 교재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요와 공급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요에 관한 거요. 수요에 관한 설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째 줄에 있습니다. Best products to manufacture is one that is appealing or preferred by the market. 자, best product, 가장 좋은 상품, manufacturer, 제조업자의 가장 좋은 상품은 시장이 선호하는 상품이라는 거죠. 맞죠? 시장이 선호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면 그게 베스트예요. 시장이 제가 알기로 옛날에 유학생일 때였나요? 애플에서 아주 진짜 이쁜 데스크탑 컴퓨터를 만들어냈죠.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아마 지금도 골동품으로 꽤 값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쁘게만 만든 나머지 기능들이 제대로 안 돼 갖고 그 컴퓨터가 열이 나죠. 그 팬도 막 시끄럽고 막 그랬다는 기억이 나요. 근데 순간 이 반짝하다가 안 팔렸죠. 몇 대 못 판 걸로 기억이 나요. 그거는 베스트 상품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봅시다. This is equally true with tourism. 관광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명제죠. An examination of the demand side of tourism reveals four major factors. 개발이긴 하지만, 공급 측면이긴 하지만 수요와 매치시키기 위해서, 그죠? 매치돼야만 제일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메이저 팩터, 중요한 팩터들에 관해서 언급을 해요. 첫 번째입니다. A tourist for business or pleasure must be motivated to travel. 자, 관광객들은 그 four major factor 중에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광객들,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때문에 여행을 하든 아니면 pleasure,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동기 유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행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에 있는 백스코가 전시 컨벤션으로, 부산이 전시 컨벤션 도시로 성공하려고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일정 아직까지 세계적인 그 반열에는 들지는 못했으면 점점 못했지만 성장하는 추세죠. 근데 이 백스코 같은 전시 컨벤션 산업이 부산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뭐냐면, 전시 컨벤션에 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관광객들보다 한, 통계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한 6배 정도의 돈을 더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부산은 그 6배 정도의 돈을 쓸 만한 거리가, 그들로 하여금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다 그걸 설치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다가 있죠. 바다가 있죠. 해운대 바다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5월달하고 10월달인가요? 정부에서는 관광 주간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별 그게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답사갈 때 겹쳐지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기기는 합니다. 근데 관광 주간으로 하면 많은 참여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하면서 할인을 해주죠. 그럼 사람들이 그때 놀러 가면 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티베이트, 동기유발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지금 가면 싸니까. 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냥 자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점점 그 사계절이 줄기는 하죠. 봄, 가을이 짧아지니까. 어쨌든 그것도 우리나라가 관광지로 성공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단 봄이 되면 꽃이 피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갇혀있지만 알게 모르게 벚꽃 보러 갔단 말이에요. 또 각 지자체마다 강원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강변에 유채꽃 심어놓고
유채꽃이 피면 관광객들이 보러 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즉 motivate to travel 됐고요. 두 번째,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있습니다. financial ability. financial ability라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요. 관광은 능력이 없으면 참 하기가 어렵죠. 능력이 없으면 참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능력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financial ability라고 그랬거든요. 경제적인 능력이요. 비유가 끝내주는 바닷가에 호텔에 묵고 싶어도 돈이 안 되면, 돈이 없으면 못 가죠. 이쁜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하려고 해도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디맨드, 수요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사람들 지금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을 줬죠. 재난구호금이라고 해야 되나? 용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자본주의 생태상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본주의는 붕괴돼 버려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수입도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죠. 개별 사람들이 음식점에 가지를 않죠. 그럼 음식점에 있는 음식점 사장이 망하죠. 문을 닫죠. 음식점 사장이 문을 닫은 가게 종업원들이 또 일자리를 잃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 자본주의 생리예요. 끊임없이 자본주의는 소비를 해야만 앞으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경제 쪽을 하시는 분들은 과연 자본주의가 영원할까? 거기에 대해서는 열의 일곱 여덟은 영원할 수가 없다. 언젠가는 폭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를 몰라서 뿐이지.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래. 왜냐하면 끊임없이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광 쪽도 마찬가지에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파이낸셜 어빌리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정부에서. 지금처럼 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무슨 여행 바우처를 주기도 하고요. 저소득층 같은데. 또 노인들에 관해서는 입장료를 할인해 주거나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거나, KTX 같은 경우도 할인을 해주기도 하죠. 또 장애인들 그건 다른 얘기니까 경제적인 얘기로는 입장권 할인이나, 또 수요일 날인가요? 매주 수요일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날은 영화나 연극을 보면 또 깎아주죠. 끊임없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켓에 디맨드가 있어야만 거기에 따라 서플라이,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수요를 창출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파이낸셜 어빌리티를 갖고도 우리는 활용을 할 수 있죠. 다른 지역과 달리 싸게 해주면, 그거는 저쪽 내가 싸게 해준다는 거는 저 사람의 어빌리티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정도 설명을 하고요. 요거는 되도록 설명을 자체도 있지만, 왜냐면 이거는 마케팅 시간에 상당 부분 겹쳐서 하는 얘기예요. 요약해서 몇 가지만 얘기하고 말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에 보면 time and physical ability to travel. 자, 다시 옵니다. 처음에는 motivated to travel, 동기 유발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financial ability,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time and physical ability to travel, 시간, 그리고 물리적인 능력이죠. 시간부터 보면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으면 여행을 못하죠. 그래서 그걸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 5일 근무제를 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는 주 4일 근무제로 갈 수 있는, 주 4일 근무제까지도 아마 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 3일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는 거죠. 소비를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예요. 근데 뭐 또 자본주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관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소비를 해야 되죠. 그죠? 또 그런 물질적인 그런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시간의 능력을 주는 거는 이동수단의 발전이죠. KTX가 개통되고 나서 자갈치 시장에 방문하는 수도권 관광객이 30% 들었다는 통계도 나왔다고 누구나 얘기를 했습니다. KTX가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부산에 와서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서울 부산이 5시간 6시간 걸릴 때는 당일로 서울 부산은 못 오죠. 2시간 반 만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놀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당일 관광이 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상으로.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물론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해외여행을 갈 때 미주나 유럽을 가는 것보다는 동남아를 많이 갑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거기는 빠른 시간에 갔다 올 수 있죠. 유럽 여행을 가면서 2박 3일로 유럽 여행을 갔다 온다는 사람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동남아나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2박 3일도 가시는 분 봤어요. 지금도 그런 상품도 많고요. 시간적인 능력. 그 다음에 physical ability to travel. 물리적인 능력. 그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요. 우리도 지금 발론 투어도 있고 장애인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애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지컬 어빌리티가 안 되니까 여행을 못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도 휠체어를 타고 객차에 오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들어서 올려야 돼요. 그 안에는 휠체어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요. 또 barrier free 그러죠. 턱을 없앤다든가 경사로를 좀 완만하게 해서 올라오게 한다든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100%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거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복지에 관련되는 거거든요. 항상 복지 문제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요. 어느 나라나 돈 쓸 때는 많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깎이는 예산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보니까 미국은 결코 선진국이 아니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장애인한테는 천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디즈니 월드를 구경을 하러 이제 입장권을 끊고 가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장애인이면 나는 한 군데서도 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항상 그 사람 먼저 하게끔 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체 컴플레인을 안 해요. 그건 아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힘든 것 같죠.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관광을 비즈니스로 하겠다는 분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전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본명에 밝히면서 그 비즈니스는 돈을 벌기는 쉽지 않겠다. 단지 네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겠다. 그러면 해볼 만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방송통신대학에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하다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장애를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이 있었죠. 제 연구실에도 한 2번 오셔서 이런저런 상담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저는 약간 비관적으로 하니까 눈에 쌍도끼를 드시고
교수님 그게 교수로서 할 말입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 느낌대로 개인적인 견해다. 물론 이상적으로야 장애인 관광이 활성화되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항상 후순위를 밀리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안 권하고 싶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시면 성공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왜? 장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하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그러면 찾아뵙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서너 번 오셔서 자문을 해주고 해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맨 마지막에 demand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뭐였죠? motivated to travel. 그 다음에 두 번째가 financial ability to travel. 세 번째가 time and physical ability to travel. 이렇게 했죠. 마지막은 forecasting. forecasting은 예측이요. 예측. 이거는 여기서 따로 줄거진 건 없어요. 줄거는 것도 없고 누구는 얘기를 하죠. 예측, 미래를 예측.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되려거나 뭐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걸 보면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대가 여러분 주위에는 20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20대가 어떤 고민을 하고 여행에 관해서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를 할 수 있죠. 그죠? 그 20대가 좀 지나면 10년 지나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세대를 갖고 처음에 미래를 예측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점점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그건 행운이에요. 그건 행운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제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갑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요게 있거든요.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이런 책이에요. 요 정도 읽다가 여기까지 읽고 아직까지 다 못 읽었는데 아직까지도 전 분야에 걸쳐서 노인을 위한 비즈니스는 없어요. 없어요가 아니죠. 많지 않아요. 관광도 노인을 위한 관광은 그닥 많지 않아요. 아직까지 그걸 하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근데 누군가 교수님 노인네들 뭐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참 됐습니다만 임플란트요. 오슬람 임플란트 있죠. 옛날에 틀렸지만 고령화가 되면서 전부 임플란트를 다 박죠. 그 회사는 성공했어요. 주식도 무지 비싸요. 그죠? 노인들을 위한 비즈니스야. 앞으로의 사회는 황금알을 낳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데. 그러면 관광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관광은요. 됐죠. 그럼 개발에서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거 못 봤던 것 같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시는 가정이라면 아니면 주기적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뵐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제발 유심히 관찰하세요. 그리고 점점 앞으로의 사회는 고령층이 financial ability, 경제적인 능력도 많습니다. 물론 정부의 춘천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경춘선 전철 다니죠. 노인 무료예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시간 많으니까 아예 아침에 기차 타고 쭉 가서 놀다 와요. 그러면 그걸 겨냥만 해도 괜찮죠. 그럼 점점 노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노인도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시는 분들도 많죠. 파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시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철도청에서 하는 거, 그 화랑인가 침대 열차요. 3박 4일인가 4박 5일에 3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예약 안 하면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주 고객층은 50대, 60대, 70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대학 수업을 듣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시겠다면 처음에는 그런 사업을 못 하겠죠. 4학년 창업론칙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여행사에 취직을 하더라도 회사의 회의 시간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거 할 때 노인들에 관한 상품에 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대박이 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노인 전문 여행사를 차려도 되고요. 한동안 잠깐 떴다 사라졌던 게, 그래서 요새는 하도 이 망할 코로나 때문에 짜증이 나는 세월에서,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잘 안 돌더라고. 산책인가 어디가 해갖고 한방하고 요양 한방하고 정신건강하고 침 맞고 그런 거 갖고 이제 상품을 만드는 자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점점 건강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요새는 살림욕도 하잖아요. 살림욕.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교수님 오셨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갈게요. 여러분 안녕. 네, 들어오세요. 한 교수님, 여기서 한마디 하시고 가시죠. 자, 특별 좌답을 합니다. 한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즐거운 강의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예. 조금만 있으면 갈게요. 한 3분만. 방으로 갈게요. 예. 예, 이게 생방송이 아니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녹화를 하기 때문에 됩니다. 밖에다 써붙여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우리의 이 과목에서는 개발 자체는 그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만, 큰 틀에서 관광에서 보면 그 수요를 자극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거예요. 포캐스팅, 예측하는 거야. 예측을 하려면 멍 때린다고 예측이 되는 건 아니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죠. 이게 이렇게 갈까? 저렇게 될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예, 여러분하고 요것만 보면서, 내 얼굴을 보면서, 저는 지금 핸드폰에 유튜브를 켜놓고 제 얼굴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짜증나는 일이에요. 수업 좀 하게 해주세요. 대면 수업 좀. 강의실에서 하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사례도 더 많이 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은 혼자서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학교가 지금 이번 주까지 아주 조용해요. 쌀랑하고, 다음 주부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수업에 하면서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을 하니까 조금 복잡거릴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희망사항은 더 복잡거리면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하죠. 대학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포캐스팅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럼 리포트를 또 내야죠. 리포트는 뭘 낼까요? 예, 여기 합시다. 그냥 디맨드에서 네 가지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재에 37페이지 네 가지요. 첫 번째, motivated to travel, financial ability to travel, 그 다음 time and physical ability to travel, 그 다음 forecasting. 그러니까 디맨드 사이드에서의 네 가지 요인을 요거만 적어서 내시면 돼요. 그 제목만 적으시면 돼요. 길게 적지 마세요. 길게 적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만 출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을 봐야 되겠죠. 볼지 안 볼지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까 어쨌든 그거 4개를 적어서 제출하시는 걸로 리포트를 대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관광개발론 9-2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